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해 시운학부 이전 사업은 창원의 39사단 이전과 똑같이 민자 사업자가 부대를 이전해주면 그 비용으로 부대터를 주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 변경으로 매각 금액도 남겼고 공공용지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진해 시운학부터는 39사단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태영 컨소시엄이 해군 시설 운전학부를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진해시로부터 옛 부대터를 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진해시는 태영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깨고 공사비와 위약금까지 908억 원을 지급하고 모두 시유지로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통합 뒤 창원시는 입찰을 통해 전체 시운학부터의 절반이 조금 넘는 58.8%를 945억 원에 넘겨 37억 원을 남겼습니다. 공개매각이니까 그나마 제일 비싼 돈을 사겠다는데 이제 그게 낙찰이 된 거죠. 이때 확보한 약 25%의 시유지에는 현재 이순십 리더십 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연장, 공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근처에 도서관이 생기고 공연장이 생기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이제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기대감이 또 큽니다.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39사단터는 민자 사업자의 이득이 더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39사단 이전 사업.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르면 2017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가 도입됩니다. 철밥통을 깨고 효율을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과 공직사회에 줄서기가 만연할 거란 우려로 경남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5급 이상 공무원부터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인 성과급 대상이 15.4%로 대폭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현재 7%에서 15%까지 2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3급 공무원이라도 연간 급여 총액이 최대 65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거나 어려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보수를 따로 올려주는 등 차등 적용도 도입됩니다. 성과주의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철밥통 문화를 건절하겠다는 개혁 방안입니다. 자동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성과와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남의 공직사회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의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인데 다양한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가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줄서기 관행,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고 막 그런 게 크게 당장해진 눈에 보이도록 호봉에 따라 임금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현행 체계에 자극이 필요하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이 할 말조차 못해 개혁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린이와 노년층이 주로 걸리는 폐렴은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올해는 폐렴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여자 어린이는 일주일째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뭐든지 약을 먹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건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침도 심하고 또 그러니까 잘 못 먹고 그러면 아기가 축축 처지고.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균 등이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되는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균과 폐렴구균이 주요 원인균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주로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크게 늘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이 나고 심한 기침이 나는 증상이 목감기와 유사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누런 가래가 같이 동반이 되고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렴은 신체 접촉이나 기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선 청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와 양치질로 손과 입안의 세균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를 찾아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면 50에서 80% 정도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주말 동안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늘빛도 깨끗하겠고 낮 동안에는 제법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신 해가 지면 기온은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량도 적겠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은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 변화가 큽니다. 함안 0도로 시작해 낮 동안엔 밀양 13도, 창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진주와 거창 0도로 출발합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사천 12도, 산청 1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를 기점으로 낮 기온도 한 자릿수 밑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회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모범적인 공직 자세 확산을 위해 마련돼 1,600여 명의 직원이 참가했고 3, 4급에선 이상진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5급에선 이진철 학교급식 담당 사무관과 허재영 사무관이 선정되며 모두 6명의 관리자가 직원들의 표를 받았습니다. 선정자들은 리더십과 청렴도, 업무 수행 능력과 친화력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방 민원과 용역, 공사관리 감독 등이 포함됐고 경남소방본부는 부패지수 평가의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9.7점으로 전국 평균 8.02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항 2, 4단계 컨테이너 부두 건설 사업이 어제 착공해 새 선석을 추가하게 됩니다. 어제 착공한 2, 4단계 부두는 가덕도 북쪽 해역에 들어서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낼 수 있고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200만 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신항은 현재 21선석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24선석으로 확장됩니다. 올해 하동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동을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509만여 명, 외국인 2만여 명 등 511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 명소별로 보면 화개장터가 148만 명, 최참판대기 45만 명, 쌍계사 36만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